안녕하세요. 브랜드카의 한성만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차량에 대해서 옵션, 트림, 어떤 걸 골라야 좀 가성비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걸 골라야 나한테 좀 적절한지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트림만 선택하면은 거기에 옵션이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하나씩 내가 옵션을 다 선택을 해야죠. 물론 수입차도 그 나라에서는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국산차처럼. 근데 한국에 입항될 때는 미리 다 주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트림에서만 골라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국산차는 그와 다르게 하나씩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옵션이 나한테 맞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이게 필요한 건가?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이 옵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빼셔도 됩니다. 반대로 나는 이 옵션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더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포티지 먼저 한번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스포티지는 1.6 가솔린, 2.0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2륜 구동이냐, 4륜 구동이냐, 2륜 구동이냐, 4륜 구동이냐 요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전륜 구동만으로도 일반적인 시내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4륜 구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종, 엔진, 파워트레인을 뭘로 할 것이냐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게 선택이 됐으면 각각의 트림이 있죠. 뭐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트림을 할 것이며 나한테 어떤 게 제일 적절한 건지 요걸 한번 볼게요. 1.6 가솔린 트렌디인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거는 1.6 가솔린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요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어쨌든 스포티지에서 80%가 넘는 판매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 디젤은 1.6 가솔린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트렌디 모델이 없죠. 그래서 프레스티지부터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 가솔린부터 먼저 볼게요. 자, 파워트레인에서 보시면은 1.6 가솔린 엔진, 그리고 7단 미션이 있죠. 이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 우리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단점이 정말 분명한 차량입니다. 장점으로는 듀얼 클러치니까 클러치가 두 개 있으면서 딱딱딱딱 물려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가속력이 훨씬 좋아지겠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연비에도 조금의 도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죠. 언덕길에 있을 때 언덕에서 우리가 엑셀을 좀 깊게 밟아주지 않으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구성이 조금 약하다는 거. 어쨌든 클러치가 두 개니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요거는 나중에 가서 클러치 변경할 때 비용이 좀 들 수 있다는 거, 요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티지에서 왜 듀얼 클러치 쓰느냐? 기동성을 위한 거예요. 좀 더 내가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터보 엔진이잖아요. 터보 엔진이니까 그에 맞는 미션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7단 미션에서 우리가 이제 언덕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목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7단 미션이어도 여기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와 그 다음에 여기 오토홀드가 있죠. 요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언덕에서 밀리는 거를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언덕길에서 섰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오토홀드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때는 뒤로 물릴 상황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언덕이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엑셀을 밟고 약 1, 2초 정도가 지났을 때, 한마디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으니까 2초 정도는 버텨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엑셀을 너무 살살 잡고 있으면은 언덕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극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아주면 앞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보 운전이나 여성 운전자분들은
언덕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요걸 염두에 둬서 엑셀을 조금 더 깊게 밟아주고 앞으로 먼저 튀어나가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꿀렁꿀렁하거나 변속 충격이 있거나 있을 수는 있지만 언덕에서는 그렇게 운전해 주시는 게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트렌디 모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옵션들은 다 있어요. 웬만한 뭐 안전 사양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폴딩이 된다던가 가죽 시트도 있고 심지어는 에이다스도 있어요. 정말 좋아요. 자, 컨비니언스 내용이에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트렌디에서 컨비니언스를 추가해서 65만 원을 더 주느냐? 그럼 2,530만 원이 넘죠. 2,540 정도가 되고 프레스티지로 왔더니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도 많네요. 그러면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뭐가 좋냐? 제가 볼 때는 프레스티지예요. 프레스티지 오면은 일반적으로 전동 시트랑 일렬 열선 시트, 뭐 통풍 시트 다 있으니까 트렌디에서 컨비니언스를 넣는 것보다 그냥 프레스티지로 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에서 우리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 정도.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니지만 우리 안전에 기결되는 옵션이니까 요 정도는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내비게이션 있죠? 이 내비게이션은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요즘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요거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노블레스를 한번 볼게요. 노블레스로 오니까 가격대가 확 뛰죠. 이제 옵션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됩니다. 노블레스에서는 일단 18인치 휠이 들어가네요. 요거 전자식 변속 다이얼, 일반적인 기어 노브에서 다이얼로 변속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패들 시프트 들어가는데 요런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후방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요런 거는 사실 가성비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선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노블레스를 하시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태우시는 패밀리카용으로 쓰시려면은 프레스티지보다는 노블레스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나 혼자 타거나 사회초년생이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가성비적인 거는 프레스티지가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그니처도 한번 볼까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터치로 이제 밖에서 문을 열고 닫는 거죠. 버튼이 아니고.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인조 가죽으로 노블레스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죽 시트가 한 번 더 들어갔다는 건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우리 스포티지에 보면은 뒤에 옷걸이처럼 옷을 걸 수 있게끔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옷걸이형 헤드레스트가 시그니처부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시그니처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자, 시그니처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여기 스타일, 프리미엄, 크렐 사운드, 모니터링 팩, 선루프, 빌트인 캠까지 고를 수가 있네요. 사실 시그니처까지 왔으면은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 넣고 그 다음에 내비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요 모니터링 팩 360도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뭐 어라운드 뷰라던가 그 다음에 크렐 사운드. 나 음악도 좀 듣고 싶어. 높이 올라왔으면 음악 더 좋은 거 들으세요. 크렐 사운드 들으시면은 확실히 음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루프 당연히 요거 추가를 하시겠죠. 빌트인 캠은 아직 하지 마세요. 빌트인 캠보다는 그냥 2채널 뭐 FHD라던가 아니면 QXD 요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캠보다는요. 제가 본 이 옵션표를 보다 보니까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프리미엄이에요. 요 퀼팅 가죽이라던가 스웨이드 시트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없어도 그만입니다. 정말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라서 시그니처를 선택하시고 나는 무조건 프로비야 이렇게 하셔도 시그니처에서 프리미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내가 1.6 가솔린을 산다 또는 2.0 디젤을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성비로 가면은 프레스티지의 스타일 정도 넣는 거 또는 안전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가성비로 보잖아요. 그 가성비면은 프레스티지의 스타일 정도, 이 스타일은 생각보다 필요해요. 우리 겉에서 봤을 때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은 큰 티가 안 나거든요. 이 차가 뭐 낮은 트림인지 높은 트림인지 큰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 스타일을 넣는 게 좀 상당히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LED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이 헤드라이트는 말로 해서 뭐예요? 정말 멀리 쏘고 밝다, 이렇게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에 스타일을 넣는 게 극 가성비에는 좋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 내비게이션도 넣으면 좋지만 극 가성비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인 4인 가족 구성원이다, 나는 결혼을 했다, 곧 2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노블레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2열에도 우리가 열선 시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노블레스의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요 정도까지를 추가를 하시면은 상당히 웬만한 옵션을 다 가져가면서도 가성비를 챙겨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하이테크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가장 필요한 옵션들만 선택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노블레스의 그 세 가지 옵션 선택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성비로 가면은 프레스티지의 스타일 차량 가격이 2,759만원. 자,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하면 3,17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700대냐, 3,100대냐, 400만원의 차이에서 우리가 가성비로 갈 것이냐, 어느 정도의 편의사양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왔더니 일단 가격부터가 3,163만원부터 시작해요. 우리 방금 가솔린에서 3,170만원 정도면 웬만한 옵션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로 오니까 그냥 기본 형태 시작이 이미 3,100만원대가 넘어버리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우리 프레스티지, 요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를 살펴봤더니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 사실 그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가솔린을 타시는 게 맞으니까,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까지 생각하면은 저 같으면은 노블레스로 바로 가서 볼 것 같아요. 노블레스로 왔더니 가격이 3,300만원대가 이미 시작이 되고, 우리 아까 옵션 뭐 세 가지 봤었죠? 스타일,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12.3인치 내비게이션, 요 세 가지입니다. 노블레스에도 비슷하게 적용해서 보면은 이미 웬만한 옵션은 다 있어요. 근데 가격이 3,330만원. 옵션 3개를 넣었더니 차량이 3,330만원에서 옵션가 250만원을 더하니까 3,580만원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3,171만원에서 약 400만원 차이 정도가 또 나죠. 비슷한 옵션인데 하이브리드로 오니까 400만원이 높아졌네. 그럼 우리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차이는 정숙성, 그리고 연비죠. 연비가 조금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400만원을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출력도 높아지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연비가 좋으니까 난 하이브리드 탈 거야, 1년에 10,000km도 안 타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정숙한 거 하나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한 20,000km 정도 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00만원의 차이를 연비로 이렇게 줄여주느냐, 키로당 한 3-4km 정도 아낄 것 같은데, 자, 그럼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가솔린 차량하고 약 400만원 차이인데, 하이브리드와 일반 가솔린의 연비 차이는 16.7이냐 11.3이냐 벌써 5.4km가 차이 나는데, 이 400만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10,000km 정도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16.7km로 타시면은 1년에 쓰는 약 기름의 양이 약 600리터, 일반 가솔린을 탄다고 했을 때는 약 884리터 정도가 됩니다. 두 차이가 약 한 280리터 정도 차이가 나니까
1,500원 곱하기 280리터 약 42만 원 정도예요. 그럼 이 1년에 만 킬로 타서 우리가 약 그 정도까지 400만 원을 아끼려면은 10년 정도를 타야겠네요. 물론 우리가 타다가 한 6, 7년 정도 타다가 중고차로 판매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인기는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실제로는 10년보다는 한 6, 7년만 타면은 요 유류비를 땡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하이브리드를 타는 게 맞느냐, 그 다음에 가솔린을 타는 게 맞느냐,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한번 사면은 3, 4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기변이 빠르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 그리고 주행거리가 좀 낮으신 분들한테는 가솔린. 근데 나는 주행거리도 많고 좀 오래 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극가성비로 좋은 거는 1.6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근데 나는 좀 더 편의사양이 있는 게 좋아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풀옵션 가실 거면 시그니처 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가성비도 챙기고 좀 어느 정도의 편의사양도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블레스에 옵션 3개 정도 넣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포티지에서 이 정도 옵션을 알아봤고요.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차종마다 옵션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차주분들 내가 느꼈을 때 이 정도 옵션이 정말 좋더라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차를 사시려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쳐 볼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